만약 감자가 없었다면 영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과거 인류의 종말을 막아주던 감자가 21세기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도 나왔었죠. 오늘은 감자를 혈관 보약처럼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자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감자는 최악의 발암물질로도 불리지만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건강식품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 한국인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감자랑 같이 먹었을 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뼛속을 단단하게 채울 수 있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랑은 다르게 감자를 그냥 먹지 않았던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혈관 독소와 내장 지방을 배출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즐겨 먹는 감자 요리 중에서 당뇨 위험을 높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되는데 의외로 많은 한국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2013년에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연구 자료를 발표했는데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4배나 늘어난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칼슘을 나트륨이 배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껏 돈 주고 칼슘 영양제까지 챙겨 먹어도 나트륨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요. 감자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감자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칼슘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게다가 말이죠. 감자에도 칼슘이 약간 들어있고요. 특히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영양소를 먹는다고 해도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빠져나가면 안 먹은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멸치볶음만 먹는 것보다 감자 조림만 먹는 것보다 멸치 감자 조림을 먹는 게 뼈 건강에 더 좋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뛰다가 넘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뼈가 약해지는 60대 이후에 넘어지면 낙상사고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넘어졌을 때 뼈가 다치기 쉬운 데다가 회복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새 보면 제가 부모님한테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천천히 다니시라는 말을 제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칼슘의 적 나트륨을 줄이고 칼슘의 친구 마그네슘이 풍부한 감자를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서양 사람들 감자 먹는 거 보면 우리랑 좀 다른 게요. 감자만 먹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우유나 버터하고 같이 먹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우유랑 버터 둘 다 마찬가지인데 단백질하고 유지방이 들어있죠. 식이섬유랑 마찬가지로 얘들도 포도당 흡수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흔히 탄단지라고 부르는 3대 영양소 비율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감자는 반찬보다 밥 대신 식사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는 인간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소도 배출시켜줍니다. 인체 독소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나트륨하고 내장지방이 대표적이죠. 나트륨 과잉 섭취 때문에 혈관은 만신창이가 되고 영양 과잉 시대가 만든 내장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감자를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먹는 쌀과 밀에 비해서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칼륨은 몸속에 너무 많아진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나트륨을 많이 먹기 쉬운 한국 음식 문화에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국, 탕, 찌개, 절인 음식, 젓갈, 간고등어 등등등 맛있는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들 보면 죄다 희한하게 나트륨이 많단 말이죠. 감자를 꾸준하게 먹는 습관은 한국 음식 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내장 주변에 쌓여서 내장 지방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감자는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음식입니다. 감자는 100g당 지방 함량이 0.09g,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감자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섬유질이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해서 고구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식약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고구마보다 감자에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착한 세균, 장내 유익균을 위한 훌륭한 먹이가 된다고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암세포를 죽이려고 독한 약을 쓰다 보면 정상세포도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한 약 대신 장내 미생물들이 암세포를 잡는 물질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감자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자 껍질도 버리지 말고 같이 드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반찬으로 자주 먹는 감자조림이 감자튀김보다 당뇨에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찐 감자 혈당 지수를 보시면 93.6입니다. 설탕보다 훨씬 높은 건데요. 감자조림 만들 때 혹시 물엿이 들어가면 흰쌀밥이랑 같이 먹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쌀밥도 혈당 지수가 70 정도 되니까요. 어쩌면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감자조림을 먹지 말라는 거냐면서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 대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감자 말고 알감자를 졸여서 드시는 겁니다. 감자는 엄청난 고혈당 지수 식품이지만 껍질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껍질에 몰려있는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통째로 요리하면 또 뭐가 좋을까요? 감자 껍질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감자보다 알감자가 같은 양을 먹었을 때 껍질 비중이 커서 좋겠지만 그래도 일반 감자를 드시고 싶으시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한 번에 감자 반 개, 50g 정도 안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감자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감자만 하루 종일 드시면 안 좋은데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고칼륨 혈증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인데요. 찐 감자 혈당 지수가 엄청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찐 감자가 식으면 전분 노화 현상 때문에 혈당 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찬밥에 저항성 전분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찐 감자, 삶은 감자를 꼭 드셔야 한다면 식혀서 드세요. 뜨거운 감자하고는 또 다른 매력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과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은 땅속의 보물 감자가 왜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